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6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 결장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인터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대하게 되는 크리스탈 팰리스는요, 현재 18위, 그러니까 강등권에 랭크되어 있는 팀으로서 토트넘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결장을 암시하는 인터뷰를 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팰리스와 토트넘 미리 보기,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은 낮다 라면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온다고 헤드라인을 뽑은 스카이 스포츠였고, 그리고 토트넘의 최신 소식, 마이키 무어는 그저 마이키 무어가 되고 싶어 할 뿐 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장이 예고가 되자 마이키 무어를 띄워주는 기사를 쓰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왜 이번 경기 못 나올까요?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팀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리고 소니의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은 다 좋았고 문제는 없었지만 몇몇 선수들은 꽤 오랫동안 경기를 하지 않아서 피로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소니는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고 100%가 아닙니다. 소니는 오늘 훈련하지 않을 것이고 주말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에 공개 훈련 영상을 공개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참가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말에도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올 것이라고 암시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 소식 제가 어제 전해드리자 어떠한 팬이 댓글로 손흥민 선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연막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팰리스는 현재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굳이 손흥민 선수를 연막 작전 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휴식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하게 기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결장 소식을 들은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은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바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구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65%나 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알림 설정 비율이 20%가 넘고 싶거든요. 현재 9.5% 정도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트넘이 기자회견을 상당히 빨리 진행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결장을 암시하는 엔제 감독의 인터뷰가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토트넘의 소식을 듣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팰리스 감독은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을 영입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 토트넘의 강인함은 손흥민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안도의 한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이번 주 프리미어 리그 역대 득점자 22의 이름을 올린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현대 윙어에 전형적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는 크게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손흥민이 목요일 알크마르와 경기에 나서지 못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팰리스 원정 경기에 출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라면서 여기 기사도요. 더 부트룸도 손흥민 선수가 팰리스 원정 경기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안 나오는 게 맞고 저도 맨시티 경기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5골을 넣은 토트넘이었다. 그 중에 3골은 맨유 원정 경기에서 터진 골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베르너를 선발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존슨을 왼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에 셉세비를 윙어로 투입하는 선택도 가지고 있다. 비둘기송은 유로파 리그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비둘기송 또한 선발 출장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6,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이적한 솔랑키는 엔제 감독의 토트넘에서 7경기 출장에서 6골을 기록한 공격수이기도 하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쿼드가 상당히 좋은 토트넘이라고 기사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팰리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뎁스에 대해서 강조했다. 글라스너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은 강렬함을 가지고 있고 질주하고 속도를 강점으로 고퀄리티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솔랑키를 영입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크인 솔랑키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는 브레논 존슨이 있습니다. 존슨은 컨디션이 좋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셉세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송은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노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매우 좋은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고 수비에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글라스너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번 시즌의 스쿼드가 너무 좋아졌다고 설명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부진에 시달리는 팰리스는 공격진에 토트넘과 같은 스쿼드의 뎁스를 꿈꾸는 수밖에 없다. 노팅엄과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팰리스는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마이클 올리세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면서 카마다 그리고 사르가 아직 올리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팰리스는 현재 5골을 넣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 가장 적은 골을 넣고 있는 팰리스이다. 홈 구장에서도 글라스너 감독이 이끄는 팰리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2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글라스너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토트넘이 매우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토트넘이 알크마르와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토트넘은 스쿼드에 많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이라는 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팀과 경기를 하든지 간에 항상 자신들의 스타일로 경기를 합니다. 이번 경기는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효율적일 것이고 그 기회에서 골을 넣을 것입니다. 10번의 확실한 기회를 얻지는 못할 것 같지만 2번, 3번, 4번은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골을 넣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번 토트넘과 경기 토트넘의 스쿼드가 좋아졌다면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겠지만 골을 넣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강력하다면서 토트넘과 경기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팰리스 감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몸 상태는 다시 생각해 봐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팰리스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스쿼드가 좋다고 칭찬을 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못 나오게 되자 영국 현지 기자들은 이제 마이키 무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마이키 무어가 이번 경기 선발 출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국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선발로 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어는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 적응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뛴 무어가 짧은 기간에 2경기를 뛰게 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마이키 무어를 어떻게 기용할지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영국 기자들이 제발 마이키 무어 선발로 써주세요 제발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무어는 어리고 알크마르 경기 선발로 썼잖아, 선발은 못 쓸 것 같고 뭐 한번 지켜보자고 라고 돌려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역시 엔제 감독은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 한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오는 확률 빵퍼센트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더 부트룸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나올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키 무어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절망에 빠졌고 슬픔에 빠지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소니의 부상으로 오더베르나 무어가 선발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베르너가 선발로 뛰게 되는 걸 보게 될걸 이라면서 베르너가 선발이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만약 베르너가 알크마르와 경기에서처럼 쉬운 골을 못 넣었는데 또 선발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골을 못 넣는 베르너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몇 경기 동안 벤치에 앉혀야 된다고 하면서 베르너 벤치에 앉히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계속 살펴보면 소니가 웨스트햄 경기에서 복귀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소니가 또 사라졌어요 라면서 소니가 못 나온다는 소식에 슬퍼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소니의 부상은 새로운 부상인가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러자 소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부상이 아닐 겁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캡틴 소니가 없는 또 다른 경기가 되겠군요. 소니가 경기에 못 나온다면 소니를 너무 보고 싶어진답니다. 근데 소니가 완전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온다고 소식이 전해지자 슬퍼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고, 이번 주말에 소니를 보고 싶었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소니가 없을 때 한 번만 졌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스쿼드가 단단하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계속 살펴보면 소니 부상 안 돼,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라고, 소니가 곧 복귀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절망에 빠진 토트넘 팬도 있었고, 와우 나이스 라면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소니 부상을 나이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 소니의 부상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에 또 절망에 빠진 토트넘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응을 계속 살펴보면 손흥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선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팀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소니의 부재가 팀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손흥민 선수 없는데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절망에 빠진 팬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 빠른 KU를 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몸관리 잘하세요. 오도베르를 선발로 한번 써봅시다.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민 소니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팰리스와 경기에서 소니의 존재가 그리울 것입니다 하면서 슬퍼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니를 대신할 선수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빛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어의 쿠킹쇼가 기대가 됩니다.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소니는 복귀를 서두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라면서 슬퍼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고요. 우리는 3주 동안 부상은 당했던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보낸 유일한 클럽이었습니다. 소니는 그때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왜 그때 빨리 복귀시켰냐, 후반에 교체로 쓰지라고 슬퍼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어가 선발로 나오는 건가요?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 소니를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를 대비해서 아껴두는 거지? 하면서 맨시티와 경기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팬도 있었고, 베르너 선발은 안 되고 오도 베르나 무어를 선발로 쓰는 것이 나을 겁니다.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회복하게 두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갈매기 원정에서 패배한 후에 토트넘은 당황했고 손흥민을 빨리 복귀시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그때 손흥민을 선발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를 위해서 휴식을 부여받은 거지,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바지에 오줌을 지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잖아요. 근데 맨시티와 경기 전에 팰리스와 경기 못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오줌을 지리겠다라고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에는 지난 시즌처럼 맨시티와 경기에서 득점 찬스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절망에 빠진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슬퍼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맨시티와 경기 손흥민 선수가 100% 몸 상태로 돌아올 거다 하면서 기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하자 팰리스의 감독에 대한 반응, 그리고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